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들을 보내주셨네요. 국제봉사단체 로타리의 철학에 대한 글과 로타리송이라는 짧은 노래 음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오늘따라 창밖 풍경이 꼭 바다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더없이 좋은 배경이네요.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여온 생각의 물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좋은 시작이네요. 그 바다라는 비유가 오늘 이야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수면 위에서는 여러 활동들이 막 파도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조류를 만드는 거대하고 일관된 흐름이 있으니까요.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도 바로 그거거든요. 로타리는 단순히 봉사 활동의 목록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라는 조류와 판단의 기준이라는 해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점이죠. 해도와 조류라, 와, 멋진데요? 그럼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 로타리의 목적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엄청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국제 로타리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회원이 공유하는 일종의 헌장 같은 건데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 삼는다. 얼핏 들으면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다 좋은 일도 한다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랑 뭐가 다른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일반적인 사교 모임은 만남과 친목이 목적이지만 로타리에서는 만남이 봉사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로타리의 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관계라고 설명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니 이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관계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네요. 파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해일을 만드는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들이 모여서 사회를 위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이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정말 의외였어요. 갑자기 직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봉사단체에서 왜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봉사는 내 직업이랑 상관없는 별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로타리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사업과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기회로 삼는다. 와, 이 문장은 좀 곱씹어 보게 되네요. 네, 이게 정말 혁신적인 생각인 게 봉사를 삶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영역,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업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 진짜 봉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직업을 더 바르게, 더 높은 윤리 기준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봉사가 삶과 분리된 숙제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면 제빵사가 유기농 재료로 더 건강한 빵을 굽는 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 안전한 코드를 짜는 것, 건축가가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그 자체로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의사가 더 양심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교사가 더 진심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 내 직업적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봉사라는 철학이죠. 뭐랄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봉사의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그러고 보니 세 번째 목적도 이 생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삶, 직업, 사회생활 전반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는 것 말이죠. 맞아요. 이건 일관성에 대한 요구예요. 로터리 클럽 회의실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 아주 단호한 표현이 나오는데 로터리는 회의실 안과 밖의 삶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기준이죠. 듣기에는 정말 이상적인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누구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조금씩 바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건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완벽한 성인이 되라는 요구로 보면 숨이 막히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지향점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지켜내려는 노력,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과 공동체가 조금씩 더 나아진다고 믿는 거죠. 아,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성을 추구하는 태도. 네, 바로 그거죠. 그 차이가 중요하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이 단체의 스케일을 확 키우는 내용이더라고요. 국제적인 차원으로요. 네,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전 세계 사업인 및 직업인들의 우정을 통해 국제적 이해와 친선, 평화를 증진한다. 이게 네 번째 목적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국적, 인종, 종교를 넘어 같은 가치와 기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막연히 세계 평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설정한 거네요. 그렇죠. 브라질의 의사랑 한국의 엔지니어가 처음 만나도 직업을 통해 봉사한다는 공통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깊은 대화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신뢰가 쌓이면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이나 문화적 오해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이게 120년 넘게 이 조직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요. 알겠습니다. 봉사의 이상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정말 멋진 목표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대하고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당장 내일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나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관리자가 이 거대한 목적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옳은 결정일까 고민되는 순간에 필요한 건 좀 더 구체적인 도구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로타리의 실용성이 드러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네 가지 표준, 또 4-way 테스트입니다. 이건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의사결정 도구예요. 네, 그 유명한 네 가지 질문이죠. 첫째, 진실한가? 둘째, 모두에게 공정한가? 셋째, 선의와 우정을 증진하는가? 그리고 넷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맞아요. 중요한 건 이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딱딱한 법조항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점이에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네 가지 질문이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양심이 작동하는 순서에 가깝다는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법이나 규칙은 외부에서 나를 강제하지만 이 질문들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순서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진실한가? 이건 사실과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 모두에게 공정한가로 넘어가면서 시선이 나에게서 타인으로 확장돼요. 아, 나에게만 유리한 진실은 아닌지 살피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내 관점을 넘어서는 첫 번째 단계군요.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선의와 우정을 증진하는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의 영역을 고려해요. 이 결정이 단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가 하고 묻는 거죠. 와, 그리고 마지막, 모두에게 유익한가에 이르면 관련된 모든 사람,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게 돼요. 와, 그 순서를 따라가 보니 놀랍네요. 그냥 네 가지 항목을 나열한 게 아니었군요. 내 안의 진실에서 시작해서 타인, 관계, 공동체로 점차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체계적인 학고 과정이네요. 뭐랄까,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된 일종의 윤리적 알고리즘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판단의 나침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윤리적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생각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니까요. 나침반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나침반이 있어도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즉 목적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나침반이 계속 가리키는 북쪽 방향은 뭔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즉 모든 판단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는 문장이 바로 노타리의 공식 모토인 초아의 봉사, 서비스 어버브 셀프입니다. 초아의 봉사, 나를 넘어선 봉사라는 뜻이죠. 네, 글자 그대로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묻는 대신
이게 공동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의 전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가지 표준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나침반이라면 초아의 봉사는 그 나침반이 항상 가리키고 있는 북극성인 셈이죠. 그렇군요. 4가지 표준이라는 나침반으로 길을 찾되 항상 초와의 봉사라는 북극성을 향해 나아간다. 철학적인 목표와 실용적인 도구가 이렇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니 100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군요. 이건 정말 강력한 시스템인데요. 맞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머리로 이해하는 철학과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로타리의 생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무언가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짧은 노래, 이게 혹시 그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로타리송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노래는 단순히 회의 시작과 끝에 부르는 의식용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참 이야기했던 로타리의 핵심 가치들, 즉 우정, 봉사, 신뢰, 인류애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이 짧은 노래 가사 속에 응축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철학 전체의 요약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함께 부른다는 행위가 중요해요. 다 같이 같은 멜로디와 리듬에 맞춰 희생과 봉사 같은 가사를 노래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목적과 기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머리로 이해했던 철학이 가슴으로 내려와 감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로타리송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서를 하나로 묶는 장치라고 표현해요. 머리와 가슴을 연결하는 장치라. 정말 흥미롭네요. 마치 국가나 군대에서 재창을 통해 소속감을 다지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봉사와 우정이라는 점이 독특하네요. 딱딱한 규율이 아니라 노래라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강화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로타리 모임에 가면 항상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에 다시 모였는지를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의식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거대한 바다의 흐름을 따라와 본 것 같은데요. 로타리라는 조직은 봉사를 통한 더 나은 세상이라는 원대한 목적의 조류를 만들고 일상이라는 항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4가지 표준이라는 정교한 판단의 나침판을 제시하네요. 그리고 그 모든 가치를 로타리송이라는 노래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유하면서 공동체에 닻을 내리고요. 정말 체계적입니다. 맞아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주죠. 로타리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 이것은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라는 질문을 함께 던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사실. 1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공유된 철학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한 단체의 핵심 철학과 행동 기준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들의 4가지 질문은 비단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던 혹은 개인이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원칙에 대해 고민하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질문들이죠. 오늘 이 대화가 끝난 뒤에도 잠시 창밖의 풍경을 혹은 마음속의 바다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밀려오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과 일을 안내할 단 몇 가지의 질문, 즉 당신만의 판단의 나침반을 만든다면 그 질문들은 무엇이 될까요?